자, 포트폴리오 전략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는 부분은 15시 37분 정도면은 추정치 수급이 다 나와요. 지금은 이제 다 누락돼 있는 추정치까지 형성이 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진짜 오늘은 매번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은 IT 쪽의 흐름이 뭐 엔비디아도 밀린 게 아니라 사실은 4% 정도의 조정에서 확 뚫렸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인 그 변동률이 올해 들어서면 이제 46.5인가요? 거의 50%에 달하는 시가총액 2,200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을 통틀었을 때 시가총액과 똑같은 미국의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의 흐름이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 IT가 사실상은 뭡니까? 사실상 어떤 기준이에요? IT가 지금 뭐 조정을 급격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소부장 쪽의 기준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제 억지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고.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0059인가요? 주봉에 0058. 주봉 단위에서 놓고 보시면 이제 21년도 이후의 흐름에 삼성전자의 누적 수급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유통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87%입니다. 87%. 거기에 기관 지분까지 하면은 실질적인 유통 물량 없죠. 개인들도 뭐 단타치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은. 그 하이닉스 저점 대비 지금 80%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23년도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88%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말 또 2022년 말 또 23년 1월 저점 대비해서의 저러한 폭발적인 시세는 뭐 다른 업종에서 2차전지, 2차전지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에코프로의 비이성적인, 걔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비이성적인 변동성과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연동폭.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주력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작년 1월에 저점이 17만 8,500원일 거예요. 18만 원 공방에서 이제 12월에 이미 비중 다 줄여놨었고 5% 갖고 있다가 최대 30%까지 확대를 했죠. 20%였나요? 20% 최대.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인데 그 18만 원에서부터 뭐 70만 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50만 원대 넘기고 이틀 만에 순간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은 뭐 사실상 뭐 변동률 자체가 하이닉스에 못 미칩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예요? 26만 9천 원이면은 18만 원 기준 잡아도 9만 원 올라와 있는 거죠. 50%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실제로 올라온 것도 없는데 그 분위기만 그거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 투자자별 수급 그 변화 보면은 220만 주인데 저게 이제 그 누적적으로 좀 빠르게 또 기관들의 수급도 빠르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이 돼서 쌍끌이 순매수 1, 2, 3, 4위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렇게 형성이 되기를. LG전자도 오래간만에 이제 가격 반발력을 또 줬어요. 10만 원 빨리 넘겨야죠. 10만 원 빨리 넘겨야죠. 과도합니다. 지금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고 LG전자의 매출이 거의 뭐 100조 수준 되죠. 지금 저도 이제 헷갈려.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됐고 뭐 정신이 없어. 90조, 87조네요. 그리고 내년에 91조 6천억까지. 근데 시가총액은 이제 16조예요. 왜냐면은 백색가전 위주기 때문에 LG전자의 성장성이 좀 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대 회장님들의 경우에 핸드셋 사업 부분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쪽에 이제 성장성의 기준을 가져가니까. 결론은 20년 말에 지금의 이제 구강모 회장 맞나요? 구강모 회장 취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꾼 거죠. 전략을 좀 많이 바꿔서 적자 사업 다
빼자.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을 확장시킨 건데, 전장의 기준에서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가시화되지 못해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부터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시장 견인 역할을 보여줬잖아요. IT 전체가 그 추이 추세에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상. 삼성전기도 16만 원 지금 돌파돼 있어야 돼요. 16만 5천 원까지. 누적적인 수급 범위 감안했을 때. 여기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뭐 반도체 소부장처럼 프리미엄이 높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정상적인 종목이다 보니 비이성적인 이제 그 주가 변동률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도 실적이나, 그러니까 영업이익 삼성전기는 영업이익 1조를 넘겼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순이익 9천억 원대까지 형성하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 휘청한 건데, 그 실적 개선 보기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쪽하고도, 애플 쪽에, 고마진 PCB의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소부장 쪽이 힘들다 하지만 결론은 힘든 거는 2차 전지인 거고, 막말로 우리 종목은 전부 52주 신고가에서 눌린 거지. 지금 뭐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면 11월 이후에 수익을 못 준 거지 얘 때문에 버겁거나 힘겹거나 손실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뿐이지. 왜? 옆에는 굉장히 오른 것 같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상 시장은 횡보잖아요. 작년, 재작년, 2022년 10월 초 대비 지금 시장 거의 횡보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 추세 뭐 상상을 초월하죠. 현대차의 기준은 오늘 땡큐하다 고점 넘겨줘서. 근데 현대차의 기준도 일단 미국 쪽의 자동차의 뭐 경기가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살아난 것이 인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의 폭발적인 시세 새벽에 거기에 연동된 폭이에요. 그래서 추세 강화가 될 때 그런 내용까지 겹쳐진 건데, 거래는 많이 급감을 했어요. 600만 주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추세 매매로 가야지, 얘를 지난주처럼의 어마어마한 변동률을 기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푹 차죠. 거래 대금이나 매수 강도가 조금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순매수 기준에. 그건 꼭 확인을 하시고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 이제 기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이제 52주 고가에서 역대 신고가 가는 상황인데, 둘 다 실적이 뭐 10조, 13조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시가총액이 50조, 60조 그 이상 월등히 더 올라가도 PER이 5배, 6배뿐이 안 돼요. PER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PER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속도 조절면만 이격이 이제 발생돼 있으니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이 급격히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수급에 들어올린 가격인데 어떻게 그게 확 밀리겠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있다니까. 횡보의 수준. 그 박스권 범위를 현대차를 깊게 보면 23만 원. 다행히 어제 이제 23만 원이라도 또 재편입이 됐고, 기아의 경우 11만 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됐을 때 10만 6천 원까지는 한번 눌릴 수는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KB금융도 지금의 수급 강도에 정부 정책에 맞는 흐름 쪽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뭐 쉽게 추세가 다시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주력 자동차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죠. 아쉽게도 지금 녹화 버튼을 제가 안 눌렀나 봐요. 이럴 수가. 뭐 녹화 계속하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녹화 끊으면 다시 녹화 잡아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이제 대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되는데, 얘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2차 전지인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사실 비슷해요. 그 LG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얘나 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SK 이노베이션 더 이제 좀 극심한 상황인데, 그 얘기하면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 배터리 3사의 랠리, 미국의 정책의 수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쪽의 친환경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기차로 집중되면서 배터리 3사가 어느 정도 수혜를 입냐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92년부터 진행을 해요. 근데 그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된 건 딱 한 번뿐이 없어요. 언제? 2020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 친환경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로 간 게 아니라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엄청난 정부의 지원책.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된 거죠. 결론은 그로 인해서 이제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고 그 30년 동안의 수건이었던 LG엔솔을 드디어 물적 분할을 합니다. LG화학이 돈 벌어서 전부 다 글로 다 집어넣는데 결론은 그 흐름 속에 전체 2차 전지 랠리가 나온 거고 테슬라가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밀리거든요. 그 이후로 그 고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테슬라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22년 하반기의 랠리의 기준도 LG엔솔입니다. 보호회수 물량 풀리고 대주 지분이 유동 물량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LG엔솔이 22년 하반기에 시가총액 2위가 75%, 시가총액 5위, 6위 LG화학, 삼성 SDI가 역시나 70%대 폭등. 그때 이제 그들보다 높게 오른 거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7만 원 곱하기 2,350만 주였으니까 대략 한 2조가 안 돼요. 2조짜리 한 150% 오른 거. 그리고 이제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긴 금양. 주가 조작이죠, 사실. 성공해서 안 잡아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몇 종목의 변동률이 커져 있던 거지. 22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LG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간 겁니다. 23년도에는 더 심각하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의 75% 폭락 이후에 가격 반발력에 연동돼서 좀 강세를 띈 거?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0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8%까지 올라온 거. 그게 스타트예요. 그리고 묻지마 랠리인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움직였고 에코프로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왔던 거는 4월 달에 그 11일 날이 고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리뷰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액티브 쪽에서 이제 오버슈팅을 더 날려버린 거죠. 그러한 내용도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결론은 다 떠나서 LG화학의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를 운운하지 마시고 2차 전지의 연동폭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시고 이제는 뭐 실적 발표까지 다 그 에코프로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LG화학의 기준은 전통적인 화학주를 보자. 공화당의 기준 정책적인 부분을 보자. 화학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보자. 실적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5위인데 시가총액이 10이다. LG엔솔의 비중 81.84% 갖고 있는데 그거 100% 블록될 얘기 나온다. 그거는 시장 지수가 얼마? 2,700 정도면 무조건 나온다. 그럼 그때 10%만 정리를 해도 현금이 10조 정도가 들어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주짜리 30조 수준? 과도하게 좀 저평가죠. 그래서 LG화학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지금의 경우는 12월 말 종가 기준에 10%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너무 낙폭이 심해서 2월달 포트 비중에 이제 15%로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는 하루에 100만 주씩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이 추세 정도로만.
매매 사인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HLB가 오늘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이 10만 주 들어왔는데, 의미는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3천만 주짜리 10만 주니까. 프로그램 쪽의 물량, 들어온 곳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 들어온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감에 아쉽게도, 종가가 눌리면서 끝났어요. 뭐 IR에 대한 해석이 뭐 어떻게 나올지 보고서 나오고 내일 아침부터 움직임 변화를 줄지. 오늘 매매 평균 단가 76,400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가입니다. 힘이 없었다라는 게 형성이 된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내일 무조건 약세로 출발한다? 아니죠. 오늘 전일 대비 2%나 들어올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조절을 잘 갖고 가는 거죠. 뭐 시가총액 3위짜리를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렇게 진입이 되는 것도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속도 조절이 좀 있는 건데, 일단은 몇 달만 뭐 절반 이상 잘 정리를 한 것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전체 비중에서는 이제 5% 미만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추이 추세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자락은 대략 10% 이상 변동이 나왔을 때 전일 대비, 그럼 그것을 오버슈팅으로 잡고 거기서 양봉이면 안 팝니다. 꺾이면 이제 전량차익 실현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추이 추세대로 가져가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위치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진입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진될 때까지는, 해소되기까지는 관망이에요. 그리고 메타방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수급이 이제 얘도 1억 주짜리이기 때문에 0.3% 이상 들어온 거죠.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크잖아요. 안 작아요, 들어온 수급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메타방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종목으로 묶어서 본다는 거예요. 일단 뭐 엔캠은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에코프로 머티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한번 봅시다. 그 수급 범위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MSCI 지수 편입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석하는 증권사가 있고, 유동 비율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유동 비율은 통과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주가를 너무 많이 띄웠다, 이것 때문에 리뷰에 이번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다, 편입 안 될 수 있다. 근데 순차적으로 다음에 편입이 돼요. 에코프로가 그래왔고. 근데 머리가 지금 좀 솔직히 찌끈찌끈한 거죠. 왜냐면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2차 전지가 곤두박질 치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 올라온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액면 분할이 무슨 뭐 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23%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13%로 끝난 겁니다. 뭐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기준에서 지금 거래가 어때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거래가 터져 있는 게 없었죠. 또 거래대금하고 키높이를 맞추려면은 최소 여기는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 저런 변동률, 에코프로 머티,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뭐 솔직히 10%, 20% 그 이상의 변동률을 보는 거잖아요. 상한가 막, 농담해라. 시가총액 11조짜리입니다. 쉽지 않잖아. 우리가 HLB를 계속 들여다보면서도 쉽지 않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에서의 이 흐름 범위가 변동성의 확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려면 최소 시초가 대비 10%.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라는 표현은 보합으로 출발해서 쭉 뻗어가는 경우 좀 드물죠. 갭 상승이 일부라도 나와야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 거래를 터뜨릴 만큼, 갭을 줄 만큼의 뭔가의 이슈가 불거져 있고 들어 올려야 돼요. 이슈가 없더라도 수급이 막 개장초부터 속단편으로 때려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은 이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또 제한적인 종목이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거래량으로 잡아보자. 그래서 최소 범위는 뭐 240만 주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최근에 이제 터진 뭐 240만 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최소 300만 주 이상. 그럼 5천억이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누릴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 정도로만 좀 놓고 보고요. 꾸준하게 이제 관심 대상 종목으로는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HPS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아까 한미반도체 놓고 보신 것처럼 누적적인 수급이 여기도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폭이 이번에 깊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변동률의 16%면은 그러니까 어떤 변동률? 12월 1일 사상최대치 고점, 12월 15일 사상최대치 고점, 그리고 지난 1월 며칠이죠? 25일인가 26일? 그때도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HPSP 같은 경우에도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돌파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흐름의 눌림폭이 16.8인데 굉장히 깊은 조정인데,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이게 최고점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다. 또 기존에 이제 저점에서부터 들어가 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탑픽을 한미반도체 HPSP.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았는데 내일 3만원 넘기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기를. 여기도 이제 과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소부장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랠리 나오고 소부장 쪽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나마이크론이나 리노공업이나 이수페타시스도 고점 대비 조정이 좀 상당폭 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저고점에 잡은 건 아니고 요번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이제 신고가 내고 눌린 상태의 기준인데, 리노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탄력 받으면 일단 현금화 할 거예요. 현금화해서 대처하고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거래대금 터지는지 여부를 보면서 공격적인 여부, 편입 여부를 결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도 변동성 나올 때 따라 붙었다가 이제 눌려버렸어요. 눌렸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죠. 이제 실적이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평상시 형성돼 있던 PBR, PER 대비해서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실적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방산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쪽은 제한적이잖아요. 현대로템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이에요. 개별적으로 이제 방안에서 SFA 반도체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동하시라고 이제 설정을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도저히 난 이동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계속 질문 주셔야 되고, 아프리카 TV 잘 정리된 거예요. 잘 정리됐죠. 그리고 고용도 차익 실현 잘 된 거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해간에 어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기준보다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 앞전에서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2월 2일 기준, 이럴 때 이제 정리 기준 잡아드렸던 부분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엔캠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죠. 어제 20만 8천 원 평균, 20만 8천 원에 정리됐고 21만 6천 원까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희한한 흐름인 거죠. 얘도 요거 나중에 진짜 큰 이슈 될 수도 있어요. 선대인 소장, 김석일 소장, 배터리 아저씨, 이창환이까지 본인들 고객분들이나 자기들 추종자들 거의 몰빵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수급 저렇게 꼬여져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죠. 쇠뇌가 돼 있죠.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누적 수급 범위가 저렇게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주주 지분 24%뿐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나온 보고서 하나 가지고 2030년에 매출이 20조까지 늘어난다, 이런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검증받아야죠. 하여간 우리는 변동성 매매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엔캠도 보고는 싶은데 얘는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좀 해소되고 나면 차분히 보자. 다만 이제 메타방은 거래 대금 여부에 따라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놓고 보고, 하여간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HLB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IR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떤 식으로라도 이슈가 불거져서 어제 오늘 뭐 12, 13위 이렇게라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응? 무조건 그리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동이 확장되려면 5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 어제부터 하고 이제 오늘부터까지 해서 올려놔 드릴 거고,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 이제 2월 7일 기준인 거죠. 비중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단가 설정을 잡아서 다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혹시 이게 이제 노출되는 영상으로 된다면 외부에 계신 분들 합류하셔서 수익 범위 같이 가지고 가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화면이 뭐 종목별로까지 다 연동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장중에 뭐 화면은 변하지 않고 말만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메타방에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쪽 유튜브 쪽도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세요.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또 고민을 또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 출근하면 몇 다 다시 좀 맨 끝에 넣어달라고 전달을 하라고 그래도 전달도 안 하고,